안녕하세요. 화탁지TV의 화탁지입니다. 3월 정묘월 일간별 운세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일간별 운세는 간목부터 하고 인연법은 임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3월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 날짜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화에 대한 거나 지지 묘목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일단 이제 십성으로 간목이 정화가 상관이고요. 묘가 이제 겁재죠. 네. 자, 묘월은 목 왕절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가장 센 절기다 라는 의미예요. 네. 지장간은 갑과 을로 되어 있죠. 지금 올해가 진년이기 때문에, 갑진년이기 때문에 묘랑 진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본인의 이제 사주에 인목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인묘진 방합으로 강한 목국이 형성된단 말이죠. 절기도 지금 목이 가장 강한 때고 또 진이랑 연도 형성이 되면서 본인 사주에 인이 있으면 인묘진 이렇게 되면서 목이 엄청나게 지지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핏 보면 지지에 있는 묘가 정화에게 목생화를 하는 관계인 것 같지만 묘 자체가 그렇게 불을 잘 타게 하는 나무가 아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인묘진이 되면 목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목다화식이 생기는 거죠. 네. 목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지금은 이제 목이랑 화랑 둘의 관계를 따지지만 사주 원국에 따라서 목이 또 강해서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나쁜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화랑 목의 관계로만 봤을 때는 목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화가 생을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지에 겁재고 이 간목이 묘에서는 12운성으로 제왕이 되죠. 가장 강할 때입니다. 네, 가장 최고치를 찍다가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최고를 찍으면 내려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묘월에 간목이 자기의 에너지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근데 최고라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그만큼 그 권한에 맞는 책임질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반드시 최고라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만큼 내가 애써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겁니다. 능력에 맞게끔 행동을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나 일하기 싫어서 저기 말단 사원처럼 그냥 좀 놀래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천간에 상관이 떴을 때 잘못하면 아나무인 식의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정화가 묘한테 목생화는 안 받지만 내가 지지에서의 그 상황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장이 또는 내 말이 너무 버릇없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간목 분들 중에서 뭐 개수라는 정인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상관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뭐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간목을 쳐줘서 이 간목이 정화에게 오히려 잘 이렇게 생을 주는 구조에서는 이 상관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정묘월이다. 자, 상관은 장단점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간목의 빼어남을 잘 빼는 거는 정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목이 갖고 있는 본인의 아이디어나 좋은 어떤 뭐 기발함이나 순발력이나 그런 게 잘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정화가 뜬 달이라는 얘기죠. 뭐 간목분들이 뭐 어디 남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글을 쓰는데 어쨌든 식상을 잘 써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위치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상관이 본인의 어떤 그
뛰어난 기발한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상관은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를 생각해서 그 안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해요. 식신은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좋으면 가지만 상관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의 입장, 특히 여기 지지가 겁재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잘하면 이런 경쟁 관계에서 내가 빼어난 어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는 거는 긍정적인 거, 또 부정적인 거는 내가 너무 강해져서 나한테서 나오는 말에 너무 나의 그 지나친 프라이드가 섞여서 너무 자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 또 나의 기운과 이 상관, 식상간의 기운이 강할 때는 관성이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얘가 더군다나 이제 정관인 신금을 또 극하기 때문에 관이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통제력이 조금 떨어져서요. 예, 어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묻어가는 일 또는 이제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일에는 상당히 힘들 수 있다. 내 기운이 너무 차라리 내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입장이거나 위에 있다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정묘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겁재가 또 이 정재를 극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 명심하시고, 지지의 임묘진이 강하게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 비견겁재가 많아지는 달이기 때문에 소비성 성향도 조금 한번 보시는데, 단 내 사주에 만약에 토가 많아서 내가 신약하거나 또 금이 많아서 또 신약하신 분들은 맷집이 생기고 내 힘이 생겨서 죄를 갖고 오거나 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거는 좋다. 그러니까 뭐든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정묘월 을목 해드리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 날짜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십성으로 정묘는 을목에게 식신과 비견이죠. 십성부터 쉽게 풀어드리면 식신, 나의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로 불안을 유발하는 상관이 아니고 정말 내가 긍정적으로 나의 그 현실에서의 일상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되게 지극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화가 신금을 잘 극하잖아요. 예, 임수를 불러오고,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합을 하려고 그러고 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편관은 극하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어떤 마음, 즐거움,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마인드가 식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만의 생각이에요. 나만의 고유한 걸 뽑아낼 수 있는, 그건데 지지에서 이제 비견이 목생화를 해주고 있는 구조기는 합니다. 여기가 비견이니까 내 안에서 나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근데 문제는 묘월은 모광절이에요. 목이 가장 강한 계절이라는 얘기죠. 네, 아래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 이는 실제적인 나무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는 그런 에너지지만, 묘는 실제로 땅에서 뚫고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올해 갑진년의 진이랑 묘랑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인이라는 본인의 사주에 인묘진 방합이 되죠. 방향합, 동쪽의 방향으로 강하게 묶인 합이기 때문에 목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세지는 거예요. 물론 인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인묘진 3개가 되면 지금 2월에 목이 엄청 세지면서, 목이라는 거는 비견, 겁재가 다 이렇게 돼서 자기의 에너지니까 사실 나의 에너지가 세지면 이쪽 관성에는 안 받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통제가 안 먹힌다. 나를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회성을 키우면서 나를 좀 통제하는 이 관이 목이 세지면서 안 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견 겁재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재나 식재 쪽으로 빼내려고 하는 에너지. 한마디로 네, 나의 에너지를 표출하는 쪽으로 여기 식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는 신금이 많거나 어쨌든 금이 많아서 평상시에 내가 늘 스트레스가 많고 강박이 많았던 을목분들에게는 되게 해방해. 뭔가 내가 감옥에서부터 탈출한 것 같고 내가 조금 오로지 나로 충만한 것 같다라는 달이 될 거고요. 목이 많거나 목이 많거나 관재가 부족해서 평상시에 뭐 요렇게 수, 화, 수, 목, 화 요게 많으신 분들은 이 목이랑 화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예 그런 에너지로 종하는 사주가 아닌 한 관이랑 재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사회에서의 생활 또는 돈 버는 거, 우리가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해서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엔 모든 돈 버는 과정은 사회생활인데 관과 재의 약함은 결국 사회성의 취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이웨이가 돼버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금이랑 토가 많으신 신약, 관재가 많아서 관성과 재성이 강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주에 가을하고, 그러니까 흰색이랑 노란색이 많은, 푸른색이나 검은색보다는 흰색과 노란색이 많은 그런 을목분들에게는 이런 목왕절이 괜찮다. 이 금이 많아서 내가 눌리는 이런 분들에게는 나의 에너지가 강해져서 맷집이 생기고요. 또 토가 많아서 내가 갖고 올 거는 많은 제다신약 사주에게는 이 비견이나 이런 게 강해지면 이거를 갖고 올 수 있죠. 임묘진이 안 되고 그냥 묘 비견으로 강하게 들어올 때 비견이 강해지면 편재를 극하기에 좋기 때문에 네. 지지에, 만약에 편재가, 강하신 분들에게는, 이 비견이 오히려 내가 편재를 갖고 오는 그런, 그게 되실 것 같고, 이 비견의 에너지에 힘을 받아서 묘목이 목을 잘, 화를 아주 활활 타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오행에 그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또 100% 장담할 수 없는 게 그 사주 구조에 따라서 또 잘 쓰기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주변이 되게 이제 조율하다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묘라는 거는 생목이기 때문에 조금 불에 직접적으로 활활 타는 에너지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목생화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견의 힘을 받은 식신이 뿌리가 있다고 봐야 되죠. 얘가 이제 뭐 힘이 없는 식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3월에 을목이 식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 또는 이 식신으로 이 편관의 스트레스를 극할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정신적인 그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도모를 해서 네, 뭐 재를 추구, 식신을 이용해서 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임묘진이 돼버리면은 을목의 습성보다는 갑의 습성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겁재, 강한 겁재의 성향도 나오기는 해요. 이 묘 안에도 이제 갑이 있기는 하죠. 자, 겁재는, 을목에게 겁재는 잘 타고 올라가면 나의 그 내가 무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같이 소토해주는 역할이지만 n분의 얼마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을목 분들에게 토가 특히 무토나 진토는 임묘진이 돼버리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술토, 그러니까 양해토,
음토보다는 양의 토가 조금 세서 신약하신 을목분들에게는 3월에 정묘월에서 이 강한 묘가 목국을 조금 형성해도 괜찮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뭐 화가 많아서 이 목을 화 쪽으로 조금 빼서 화가 토를 또 강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으실 거고요. 네. 자, 어쨌든 3월에 을목은 본인의 비견 뿌리가 생기면서 천간에 식신이 뜨기 때문에 먹을 복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순수한 열정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좋고 스트레스는 좀 덜 받으시면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친구들,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3월 정묘월 병화일관 하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묘에 이제 십성부터 가면 병화에게는 겁재와 정인이죠. 자, 겁재 정화는 임수랑 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병화일간 분 중에 천간에 임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화가 들어오면 임수를 쓰기가 쉽지가 않다. 임수랑 병화가 만약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충을 주고 있는 관계면 좀, 늘 강박이 시달리신 분들은 어찌 생각하면 정화가 들어와서 임수를 갖고 가서 임정합을 해버리면 좀 뺏어가면 어쨌든 합을 해서 갖고 가면 머리는 좀 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늘 임수의 쓸모를 병화의 쓸모를 임수가 준다고 좋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 본인에게는 그 강박이 늘 있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좀 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정화가 들어왔을 때 임수를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런 어떤 머리 골치 아픈 그 강박에 대한 건 좀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건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게 뭐 물질적으로 뭐가 좋은데 정신적으로 아프다. 이거 100%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만약에 임수가 있어서 늘 강박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정화가 들어오면 좀 그런 건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정신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근데 이 병화의 쓸모, 병화의 빛을 넓게 퍼지게 하는 거는 임수가 사실은 있는데 그런 빛은 조금 그갈 수 있겠죠. 어쨌든 겁재가 들어오면서 임수를 갖고 가려고 하고 이런 기제가 아니면 만약에 병화에게 신금이 정제가 있으면 얘가 또 얘를 극하기 때문에 뭐 겁재가 들어올 때 우리 흔히 뭐 금전적인 지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다 해당되지만 지출이 있거나 또는 뭐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본인에게 이게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 근데 지지에 만약에 겁재 에너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에 이제 정인이 들어와서 사실은 약간은 목생화되는 구조로 가기는 합니다. 내가 정인이 주변에 있다 보면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잖아요. 가불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 많이 만나는 데서 겁재, 내 돈을 써야 되는 구조, 아니면 또는 뭐 경쟁 구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자, 묘월은 모광절이에요. 목이 가장 강한 계절이죠. 근데 더군다나 모광절인데 올해 갑진년에 진토와 또 내 사주나 대운에 인이 들어오면 인묘진 이렇게 되면서 엄청 목이 강해집니다. 목이 강해지면 수도 약해지고요. 수는 병화한테 관이죠. 관성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토, 토인 식상이 토가 약하면 이 목이 토를 그거 할 수 있겠죠. 토는 나한테 사주에 하나인데 목이 너무 강해버리면 토가 조금 집안이 약해진다. 근데 어떤 분들에겐 좋겠어요. 토가 강한 분들은 끄덕도 없죠.
그래서 토가 만약에 목이 본인에게 뭐 용신이나 희신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이 토가 많아서 뭐 금을 묻고 있으면 오히려 토를 이렇게 해버리면서 금 금을 조금 볼 수 있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잡하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머리 아프니까 중요한 거는 내 사주에 만약에 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묘가 가뜩이나 목이 강한 계절이긴 하지만 인까지 있어버리면 인묘진으로 인성이 너무 강해진다. 지지가 인성이 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상의 타격을 받고 또 관도 약해지면서 약간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인성이 강해질 때는요,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천간에 겁재가 들어와서 겁재가 이 또 정제도 정관이랑 비슷한데 이거를 극하기 때문에 또 아까 이 편관을 또 얘가 이렇게 갖고 가버려서 본인을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에너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 좀 이번 인월에 약간 물론 이제 쉴 수 없는 구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나 조금 쉬고 싶다, 일하기 싫다, 네,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인비가 강해지잖아요. 인성하고 비겁이 강해질 때의 가장 특징이 다 다르긴 합니다. 또 용의신 개념도 있긴 하지만 인비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관도 약해지고 식상이 약해지고 네, 재성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타격을 조금 받아요. 인비가 강해지면서 만약에 재성만 이렇게 겁재가 극하려고 하면은 일은 안 하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기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화 일간 분들 인이 있는지 잘 살피시고요. 네. 내가 이렇게 인성이 강해질 때는 차라리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책을 보시거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왜냐면 이제 4월이 무진월이라 식신이 되게 강해져요. 식신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활동을 조금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어떤 비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성이 용신이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는 조금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천간에 겁재가 조금 뜨긴 떴지만 겁재라는 개념은 내가 에너지가 강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 걸 뺏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겁재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공부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정묘월 정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십성으로 먼저 볼게요. 자, 비견과 편인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떴네요. 더군다나 편인, 또 구조상으로는 목생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견이 엄청 강해진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신약하거나 평상시에 자존감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강해진다라는 거. 자, 비견이 강해질 때 뭐가 좋으냐? 비견이 강해지면 편재를 잘 극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정화는 특이하게 정제, 편재를 다 잘 극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정화에게 정제는 경금이고요. 편재는 신금인데 사실 정화가 신약해서 만약에 정화의 에너지가 목생화를 잘 못 받는 구조면, 근데 올해 간목이 떴죠. 정화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요. 경금이 있으면 이렇게 경금이 간목을 쪼개주고 간목이 정화를 세게 해서 다시 또 경금을 녹이는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 정화가 하나 더 들어와서 불의 불꽃 그리고 지지에서 목의 생조를 조금 받아서, 왜냐면 조금이라고 한 이유는 묘목이 아주 네, 불을 강하게 하는 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화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는 불꽃으로 경금이든 또는 신금이든 잘 녹일 수 있다. 근데 불의 강도에 따라서 또 신금을 또 약한 신금을 너무 많이 녹여 버릴 경우에는 또 그게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에서 경금을 잘 녹일 수 있는 구조냐, 신금을 잘 녹일 수 있는 구조냐로 갑니다. 어쨌든 정화가 네네 비견이 강해지는 거는 죄를 노리는데 그 중에서도 네 저는 둘 다 괜찮다. 힘이 하나 세지니 정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자존감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자, 지지에서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묘월은 목이 강한 모광절이죠. 네. 그런데 올해 갑진년의 진토와 또 본인의 대운이든 아니면 본인 사주 원국이든 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묘진으로 이제 방합이 되죠. 네. 방합이 되면서 방합이 되면 천간에 간목의 성향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질적인 나무의 계절이긴 하지만 인묘진이 돼버릴 경우에는 간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편인이 정인으로도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화에게는 환경적인 측면 3월에는 인성이 강한데 거기에 이제 정편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정편이 다 들어가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편인의 성향이 강하다. 자, 편인의 성향이 강한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만이 몰두할 수 있는 거에 사실은 빠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편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더 강하시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천간의 비견의 에너지도 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편인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화나 목의 에너지가 본인의 사주에 필요하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목이나 화가 너무 강해서 다른 그 수나 뭐 다른 에너지들이 약한 분들은 좀 별로일 수 있다. 이제 목이 강해지면 수의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토의 에너지도 극을 받아요. 식상의 극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서 앉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만 홀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도 줄어들 수 있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무리 목이 많아도 토가 많으면 그 목을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 안에 사실은 수도 어느 정도 들어 있어서 수 목에 이렇게 에너지로 봤을 때는 저는 더군다나 또 이 정화가 임수를 또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관인 이렇게 되는 구조라 인성이 강하다 한번 자격증 시험이나 공부를 하는 쪽으로도 한번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만약에 해수가 본인 사주에 있다. 해수는 천을귀인이기도 하고, 예, 근데 해묘 목국으로 이렇게 가니까요. 네, 어쨌든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다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기보다는 뭔가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 하여금 이제 수동적인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또는 인정 이거를 바랄 수 있는 시기라 그런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공부나 자격증 시험이나 조금 뭐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뭔가 생각을 조금 깊이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더 디테일한 거는 개별 사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정화에 대한 거나 묘목에 대한 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정묘월 무토일간 하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 일단 십성으로는 네, 정인 정관이죠. 이 십성만으로 봤을 때는 막 치고 나가는 강한 활동력의 시기는 아니지만 뭔가 안정적으로
뭐 승진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이쁨을 받든 좀 이런 안정된 구조로 나가는 거는 괜찮은 달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직업군들이 사실은 다 다양하고 사주 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무토에게 정관정인이야, 이거 뭐 자격증 시험이나 뭐 승진에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관이나 인성 쪽이 용이신 쪽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갑이, 그쵸? 무토에게는 을목보다는 갑이 더 사실은 쓸모가 있는 목이기도 하고, 또 묘월은 이 갑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무토는 묘월에 관이, 일단 관, 내가 할 일, 책임감, 또는 사회에서의 나의 입지, 나의 통제력, 뭐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시기다. 바빠진다는 것도 되고,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나 책임감 가질 일이 많아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갑진년에 이 진토와 묘와 또 대운이나 원국에 인이 있으면 인묘진으로 이제 방합 목국이 되는 거죠. 엄청 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올해 천간에 갑이 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아예 무토라는 무토가 원래 약간 이제 비유하자면 나무가 별로 없는 만약에 산이었으면 완전히 거기에 나무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기 좋지만 그 무토 입장에서는 버겁죠. 막 자기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강한 나무의 에너지니까. 그러면서 땅이 조금 이렇게 골라지고 숨을 쉬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소토가 되면서 좀 답답함이 조금, 무토의 그 고집스럽고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에너지는 있습니다만, 또 신약하신 무토 분들은 또 힘이 들 수는 있는데, 근데 기토보다는 무토가 강한 토고, 또 토는 신강하고 신약한 걸 논하지 말라. 한마디로 아무리 약해도 토는 버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그래도 명실공히 무토인데 이 정도의 목쯤은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인이라는 에너지, 이 정화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무토 분들 중에 경금이 만약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데,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갑을 쪼개서, 네, 이 정화로 갑의 에너지를 뺄 수 있어요. 정화가 타게끔. 그러다 보면은 천간의 스트레스, 갑의 에너지를 정화로, 왜냐면 이 정화가요, 갑의 이거를 쫙쫙 잘 빼긴 해요. 근데 그러려면 경금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 목의 에너지를 조금 더 빼서 스트레스를 조금 인성적으로 돌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관인 상생이 더 잘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핵심은 갑자기 정묘월의 핵심은 관성 같아요. 무토에게. 산에 나무가 생기는 형상이면서, 무토가 사실은 목이 없으면 사실은 이 쓸모 있는 땅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의 뿌리가 그 토의 딱딱함을, 단단함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의 쓸모를 더 훨씬 더 있게 만들어주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무토에게는 관성이라는 걸로 들어온다. 일간마다 관성이 일간에게 주는, 뭐 금에게는 화고, 뭐 수에게는 토고, 이런 오행에 따라서 같은 관성도, 뭐 기본적으로 관성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오행적인 물상적인 측면에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갑이랑 경금은 충이라고 하지만, 무토랑 갑은 충이라고 안 하고 극이라고 하죠. 천간은 극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토가 목을 맞이한다라는 거는 본인은 버거울 수 있겠으나 그게 주는 어떤 물상적으로 자연의 섭리에서는 너무나 네, 그 긍정적인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사주에서 저는 관성이 너무 많은데 또 들어오나요? 많으신 분들은요, 또 버틸 힘이 있어요. 본인들이 늘 관성이 어떤 거라는 그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성이 들어올 때 조금 더 힘들 뿐이에요. 원래 이분들은 힘든 거 잘 버티거든요.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관이 강할 때 힘드신 분들이, 관이 되게 약하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관성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관성이 들어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있는 것들은 내 면역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없는 게 들어올 때 당황스러워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관이 약해서 평상시에 관을 어떻게 다루는지나 쓰는지 잘 모르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관이 강해질 수 있는 정명월이라 예. 저는 관성 못 참겠어요. 그럼 가장 좋은 건 이제 식신으로 제사를 하시는 거죠. 상관은 아마 이 신금이나 유금으로는 역부족일 거고요. 뭐 경금이나 지지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하실 건데, 그렇게 한번 관성에 한번 푹 빠져서 자기를 한번 변화시켜 보는 거, 스트레스에 조금 내가 나의 그 한계가 어딘지 한번 버텨보시는 거,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무토분들 이 달에 아마도 여자분들 특히 관이 이렇게 셀 때는 이게 만약에 남자로 되는 시기라면 상당히 남자와의 만남 도 조금 이제 강한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관성일 때 꼭 관이 들어와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수동적인 사고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이 날 챙기는구나라는 이런 어떤 인식이 생겨요. 근데 이제 비견이나 식신이 뭐 비견이나 식상 쪽이 강하시고 재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아니야, 난 내가 좋아야 돼. 근데 이건 사랑을 받는 구조거든요. 관인은 받는 구조고 식재 쪽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분들이라도 사실 모든 여자분들이 관일 때 만나지는 않는데, 아유 저 정도면 됐고 그냥 만나보자,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정관정인이 안전빵은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3월 정명월 기토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명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묘의 십성은 편인 평관이죠. 살인상생입니다. 자, 그 올해 이제 갑진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네. 사실 정인, 정관의 관인상생하고 살인상생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어차피 내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관성이랑 인성이 동조할 때인데, 특히 편 쪽은 편 쪽은 그렇죠. 예상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편관 편인 들어올 때는 되게 사람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저도 편관 편인이 들어올 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는 아니에요. 그 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묘월이요, 목국이 아주 강한 시기란 말이죠. 더군다나 올해 갑이 이제 천간에 떠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정관이기는 합니다. 기토에게 또 합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고,
근데 여기가 이제 진이랑 묘진이 되는데 이제 사주나 본인 사주나 대운에 인이 들어오면 인묘진으로 이제 목국이 되는데 그것도 아주 강한 방합이 되죠. 방합. 그리고 여기도 모광절이라 목이 아주 강한 계절이에요. 한마디로 네, 관성이 엄청나게 센 계절이 되는 거죠. 시기가. 물론 토는 이제 무토 기토가 있는데 무토가 기토보다는 조금 강한 토고 기토는 음토라 조금 집안이나 이런 그런 게 무토보다는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토는 목이 많아도 버틸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실제적으로 기토분들 중에 목이 많으신 분들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관성이 많은 다른 은일간에 비해서는요. 음일간이 그 편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근데도 기토는 목이 많아도 잘 버티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하지만 버틸 수는 있어도 그 작용이 만약에 이제 제사를 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없다 보면 그게 부정적인 걸로 나오는 분들은 봤어요. 버틸 수는 있지만 버티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게 편관의 부작용인데 예. 근데 이제 천간에 올해 갑이 이제 정관이랑 그런 걸 좀 잡아줄 수 있는데 이게 편관이 편인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편관이 편인으로 가버리면은 이 폭발이 정인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아니라 너무 자기의 그쪽으로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참다가 희한한 쪽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사실은 편관, 편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에서의 이 관성이 근데 이제 관성이 강할 때 특징이 본인 사주에 원래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관이 이렇게 강해도 내가 기존에 힘든데 힘든 거에 조금 더 힘들 뿐이에요. 내가 원래 관성을 쓰던 사람들은 관인성이라는 게 들어올 때 본인이 얼마나 힘들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힘들 뿐이 힘들다 한번 이 정도 원래 내가 좀 힘들긴 한데 그때보다 좀 더 힘드네 힘든 걸 아니까 그런데 관이 조금 약해서 평상시에 비견이나 뭐 인성이나 식상을 주로 쓰는 구조였던 분들은 관이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 더 들어오면 짜증은 더 낼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하진 않은데 스트레스를 안 받던 사람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긴장감은 막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올해 그 갑이 이 정관이라 제가 큰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정묘년에 정묘월에 편관 편인이 동주하고 묘가 강한 편관인데다가 인묘진 목국으로 강한 관성일 때 이 기토가 얼마나 잘 이제 버텨주느냐가 사실은 한 달인데요. 뭐 이게 뭐 몇 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성이 많을 때 내 몸이 힘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일이 많을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편인 나만의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편관이 강해질 때는 뭐 이런 지장간에 뭐 정관, 편관이 다 있습니다만 자꾸 안쪽에 내가 기존에 몸담고 있는 이런 정 쪽의 에너지보다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이 밖이라는 게 사회성과는 거리가 좀 멀고 나만의 특이한 거. 남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삶에서 이 사람들하고 다른 편, 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곳, 근데 그 새로운 게 안정된 곳이 아니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거란 얘기죠. 이제 그런 게 나올 때 내 사고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믿는 거, 좀 외골수적인 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거, 근데 이게 강할 때는 나만의 신념, 확신, 뭐 자기 확신.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갈 수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너 너무 네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달에는 본인 혼자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 더 들으시고요. 또 이럴 때 심리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살이 너무 세다라는 건 결국 내 비견에 어쨌든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건강이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3월 정묘월 경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십성으로는 정관, 정제죠. 네. 지금 2월 병인월이 편관, 편제라 사실 이렇게 안정된 틀보다는 조금, 그리고 또 인 자체가 역마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금일간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갈피를 딱 잡기보다는 조금 방황하는 느낌? 아니면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데 아직 그 새로운 거가 확실한 가닥이 안 잡힌 뭐 이런 그게 많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또 올해 그 경금들이 편제에다가 편인이 떴잖아요. 다 편편 쪽이라, 그러니까 편제가 그나마 편인을 극해줘서 아주 그런 구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조금 불안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안정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 2월에 병인월에 그런 시작이라 조금 그러셨을 텐데, 조금은 3월에는 천간의 이 정관이요.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갑진년에 이 떠있는 갑목이 불에 잘 타는 이제 사목은 아니죠. 사실은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경금과 정화와 갑목이 세 개의 구도를 봤을 때 경금이 갑목을 쪼개서 이 갑목이 정화에게 본인의 그걸 주면 정화가 활활 타면서 다시 경금을 녹이는 어떤 경금은 정화가 지속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본인의 쓸모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정화 통해서 봤거든요. 경금 자체로 있는 거는 어떤 그릇이나 도구가로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화가 경금에게 필요한 이유는 경금의 쓸모, 소용, 이렇게 사용되는 아이예요. 쓸모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찾고 또 자기가 뭔가에 더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정화를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병화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안정과 나를 재련한다라는 거는 경금이 이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정관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조금 나를 누르고 좀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마인드는 들어오는데, 이것도 천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저 정화가 잘 탈 수 있는 구조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지가 이 묘가요. 사실 목이 왕한 계절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 경금은 이제 가을에 그 에너지고 여기는 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딪히죠. 그래서 묘에서 경금이 강할 수는 없어요. 약하죠. 태죠, 태. 예, 인이 절이었으면 이제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경금이. 그러니까 힘은 없어, 경금 자체에. 그 힘이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를 봤을 때 내 힘이 있어야 갖고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힘은 약하다. 갖고 간다는 건 재성이요. 오히려 제가 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성이 나의 힘보다 강하면 이게 이제 제다신약이 되면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힘이 약하니까 실질적인 내가 갖고 오는 것보다 내 에너지만 뺏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모광절이기도 하면서 이 지인년이랑 또 본인의 사주에 인이 있으면 인묘진 이렇게 방합이 돼 버리거든요. 그 엄청나게 강한 목이 형성돼서 진짜 본인이 엔간한 토와 금이 많아서 금이 신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목의 힘에 의해서 금이 오히려 눌려버릴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재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강한 재성이 형성되거든요. 재성이라는 뭐예요? 근데 이게 내가 참을성이 있고 내 힘이 있어야 이 재성을 갖고 오는데 욕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욕망하는 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냐에 따라서 이 욕망하는 거를 갖고 올 수 있냐, 타겟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냐인데, 이거 조절을 못하면 그냥 내 욕망에 휩쓸려 버린다가 됩니다. 그런 거 있죠. 하고 싶은 거 많아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저것도 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경우가 약간 이거 비슷해요. 그리고 재성이 강할 때는 그냥 쓰고 싶고, 돈 쓰고 싶고, 놀고 싶고, 이렇게 되지, 내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물론, 얼핏 보면 정묘가 제가 관을 생하는 재생관 구조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재생관이 되면 제일 좋은데,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리거나, 이게 너무 강한, 돼버리면은, 재생관이 안 되면서, 제발 재생관이 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 재가 정관으로 빠져서 나를 통제하는 힘이 강해져서 참을성이 있어져야 이거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얘를 못 쓰면 그냥 나는 내 욕망에 휘둘리는 그게 돼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이 욕망이 뭐냐에 따라서 차후를 노릴 수 있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욕망이면 괜찮은데, 그냥 그 순간에만 놀자라고 해버리는, 이게 이제 이 편인하고의 합이 되기 때문에, 편인도 되게 외골수적인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요거랑의 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 버는 쪽 이런 거보다는 그냥 쓰고 놀고 먹고 놀고, 아니면은 그냥 될 대로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죠? 관이 이렇게 재성이 강하면 관인 상생이 다 안 되면 인성을 쳐버린다. 인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오히려 반극으로 비결을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욕망만 많고 그 욕망의 가지나 통제나 내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나고 봤을 때, 아, 내가 욕망에 놀아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편인이지만 이게 이제 정적으로 정관 정제가 이제 가면서 조금 안정된 그 틀 속으로 본인의 자꾸 욕망이라고 하니까, 본인의 목표를 조금 그 틀 속에 맞게 조금 규격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물론 저도 경금이니까 이제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막 인월에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막 늘어뜨려 놨는데, 그 중에 가지치기를 조금 해서 이거를 바운더리 안쪽으로 안정된 틀 속으로 들어오게끔 내 욕망의 가지치기를 하는 한 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금의 가장 큰 3월의 숙제는 재성을 얼만큼 잘 통제하느냐. 그래서 재생관으로 얼마나 잘 올라가게끔 이 정제를, 묘를 가지치기를 해서 정관을 생해줘서 나의 통제력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정묘월 신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십성으로 봤을 때 편관, 편재입니다. 자, 편편이 특히 관재가 이렇게 편 쪽으로 돼 있을 때의 특징은 약간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가 있다. 재관 쪽인데요. 이렇게 5개 이걸로 봤을 때 재관은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편 쪽이에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 얼마나 욕망의 구조가 잘 되어 있냐, 욕망 쪽으로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그 돈을, 특히 이 재 있죠, 재. 돈이잖아요, 돈. 또는 여자. 나의 욕망. 근데 이게 편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내가 그 정관이 그 정도 안에서 하자. 정해진 이 틀 안에서 하자면 편은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편법을 써서라도 갖고 오고 싶어. 편제는 정제보다는 안정된 건 아니지만 들어올 때 규모가 좀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죠. 강박. 그러다 보면 뭐냐? 야, 우리 좀 요행수를 써더라도 적당히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갖고 오려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걸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신금 자체가 뭐예요? 목을 그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완성의 그 에너지잖아요. 물론 모든 신금일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그 결과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런 사주 구조를 갖고 오신 분들은 이걸 갖고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칠 거다. 신강하신 분들은, 신강하신 구조의 신금일간 분들은 괜찮다. 이거를, 이 재성을 추구하셔도, 그러니까 뭐, 금이 조금 많다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버텨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신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편관 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나 일하기도 싫고 그냥 놀고 싶어 돈 쓰면서 이렇게 아예 극과 극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 뭐 아주 크게 나쁘게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는 하자라고 그 중간치가 있는데, 편은 아예 열심히 해버려서 밤을 새거나 아예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이들 그 시험 공부할 때 정말 밤을 새서 악바리처럼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나는 틀렸어 뭐 이렇게 되면서 아예 놀아버리거나 이렇게 극으로 갈리는데, 그 갈리는 구조는 그 사주 구조에 이거를 갈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의욕이나 힘이 있는 사주냐, 아니면은 신약하면 아예 하려고 할 생각 안 하거든요. 목이 많아서 신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목 강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나버릴 수 있어요. 그거를 뭐냐,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재성을 보고 갖고 오는 건데, 재성이 더 강하게 들어오면 이 재성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재성을 갖고 올 생각을 안 한다 라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금이든 그 신금이든 지금 재성이 커지는 게 가장 관건인데, 이 재성은, 이 욕망은 이 관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편관이라서 사실은 적절한 통제가 힘들겠다. 아예 많이 통제하든가 아니면 안 해버리던가 이렇게 조금 극으로 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편제니까 조금 내가 일한 시간에 비해서 더 쉽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어가 요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10시간을 일해서 10시간만큼 갖고 오는 거 말고 한 5시간만 일하고 10시간 일한 걸 갖고 올 수 없을까라는 이런 요행수를 조금 부릴 수 있는, 그게, 그걸 요행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적은 어떤 내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입을 조금 원하는 게 편제의 성향인데, 이게 만약에 인이 있어 버려서 이 묘 자체도 목이 강한 왕절인데, 묘진 이렇게 되고 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인묘지인으로 목국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재성이 강해지는데, 이 재성을 내가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재성의 먹이가 돼서 오히려 내가 욕망만 들식을 하다가 어떤 성과도 못 내느냐, 요거의 갈림이 지금 금 일간들의 정묘월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 갑진년의 천간의 갑의 신금에게는 정제의 마인드가 들어와 있고, 정인의 마인드가 사실은 들어와 있죠. 갑진년에 조금 안정된 구조로 가자. 그런데 그 진토 속에 을목이 계속해서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욕심이 묘월에 생길 수 있는 게 신금의 구조다. 그래서 관건은 내가 저 재성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특히 편제는 비견이 강해야 돼요. 비견이든 어쨌든 신강해야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신강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도움이든 나의 전문 지식에 필요하든 뭐 동료의 도움이든 어쨌든 강해야지만 이 강한 재성을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단 너무 무리하시다가 이 편관, 또 편법 쓰거나 좀 이렇게 되는 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갑진년 3월 정묘월 임수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십성으로는
정제 상관입니다. 상관생재하는 구조네요. 자, 일단 뭐 임정합이 반드시 목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본인들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임수는 정화를 보면 목이라는 본인에게서 나오는 이제 식상의 에너지를 쓴다. 이 정제라는 걸 보면, 정제는 그거죠. 안정된 수입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얻고자 하는 나의 어떤 목표, 이런 것도 돼요. 멀리 보는 거는 편재 쪽인데, 아, 내가 이거는 지금 해야 돼,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해당되고, 그게 이제 정제인데, 그 정제를 보면 일단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나 좀 이제 안정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는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 거죠. 인보다는 수의 에너지를 밖으로 더 뽑아내는 게 묘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는 거는 인보다는 묘 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해야 이 정화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성에 있어서는 인보다는 묘가 임수의 에너지를 땅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임정합도 목이고 지지에서 목 왕절에 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사주에 합이 되든 안 되든 이 임정합이 뿌리까지 내리고 있는 구조는 사실은 정묘월이 됩니다. 수가 목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땅 밖으로 드러내는 에너지가 강하다.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의 사주에 따라서 네, 어떤 목으로 될지, 나오자마자 바로 금으로 치는 목이 될지, 화가 많아서 쑥쑥 잘 자라는 목이 될지, 아니면 수가 많아서 약간 뿌리가 얼어있는 그게 될지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뾰직하게 임수가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달이다. 이렇게. 그리고 식상이 강하다 보니 이 식상이 주는 어떤 역할이 사람마다 다르죠. 봅시다. 일단 목왕절이라 목왕절이기도 하지만 이제 갑진년, 올해 천간에 갑진년에 또 식신이 떴죠. 더군다나 또 식신이 떴습니다. 근데 묘진인데 이제 인이, 본인의 이제 대운이든 본의 원국에 인이 있다. 그럼 인묘진 이렇게 돼서 방학이 됩니다. 목이 천간에도 떠 있고 지지에서도 강해서 목천국이 되는 거예요. 수가 만약에 약한 사주인데 목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내 식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약해지기도 하죠. 물론 이제 신약한 거에 첫 번째가 관이 많을 경우가 가장 신약하고, 재성이 많아서 한 경우가 두 번째고, 식상으로 빠지는 거는 약해도 이제 가장 세 번째로 약한 그거긴 하는데, 식상이 강하면 선생님들 뭘 극하는지 아시죠? 관성을 극하잖아요. 관성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적절한 그거를 보는 거고, 어떤 안정된 틀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그 다음에 나를 또 통제하는 능력, 이런 건데, 이렇게 식상이 강해지면 사실은 관성이 아무래도 약해지게 되어 있다. 관성이 약해진다는 거는 이동수가 많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 내가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집, 틀, 강박 이런 걸 조금 놔버리고 자유로워진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잘 쓰시는 분들은 나 기존에 그게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나 그거 잘할까 못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3월에는 몰라,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식상이. 또는 나 좀 여행 가고 싶어, 돌아다니고 싶어, 더군다나 상관 들어오죠. 이렇게 돼서 조금 임수는 아무래도 식상관이 강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표출하고, 뭔가 본인만의 어떤 그 자기의 자신의 행복, 또는 자기 자신만의 만족, 이런 거를 그게 아직 현실로 뭐 재나 관으로 아직 결과를 내기는 거는 아직 멀었지만,
시작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되게 강하게 두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 관건이 네, 식상 쪽, 식상관 쪽. 그러니까 지금 일간들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사실은 다 달랐어요. 뭐 인성이 강하거나 뭐 관성이 강하거나 재성이 강하거나 했는데 수는 식상관 쪽입니다. 이 식상관이 시작 단계지만 올 가을에 갔을 때 이 식상관이 어떤 금으로 열매를 맺게 될지, 그리고 또 이게 연도로도 앞으로 몇 년간의 그런 어떤 컨셉을 갖고 갔을 때는 목이 이제 시작하면 화 정도로 가도 괜찮아요. 반드시 금이라고 해서 열매는데 정화 정도만 가도 뭔가 어느 정도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일이 뭐 올해 안에 단기적인 목표로 되시는 분들은 여름 지나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시는 분들은 뭐 몇 년 뒤에 앞으로 몇 년간 화의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이 꽃을 피우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수의 포인트는 식상이 아주 강해져서 그 식상관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게 목이 너무 많다 보면 목다화 식이 돼서 화가 꺼져버릴 수 있거든요. 이 천간에 있는 정화는 사실 임정화 목으로 이제 불의 역할을 사실은 그거 하지만, 나무가 자라려면 적절한 금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햇빛을 봐야 이렇게 갑니다. 안 그러면 그 나무들만 무성한 어떤 약간 밀림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적절한 금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화의 에너지로 위로 쭉 크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금이랑 화가 적절히 필요하다. 목만 너무 많아버리면요, 지들끼리 막 엉켜가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느낌 오시죠? 네, 어쨌든 그리고 천을 귀인 달이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천을 귀인의 역할을 해주다 보면 또 들어오게 될 때는 또 돌아서 들어오게 되기도 하니까요. 네, 천을 귀인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정묘월 개수일간 하겠습니다. 정묘월은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양력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일단 십성으로 봤을 때 편재 식신이네요. 식신, 상재, 식신 생재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묘라는 나무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식신이 편재라는 정화를 얼마나 잘 생할지는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천간으로 편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뜻밖의 내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지지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뜻하지 못하는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천간으로 편재는 내 목표가 기존에 내가 있었던 내 그 활동 범위 밖에서 뭔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욕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경금이 만약에 있으신 개수 같으면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물론 진토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토에 뿌리를 내고 있는 간목이 뭐 아주 불에 잘 타는 나무는 아니지만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쪼개서 이 정화로 자기의 이거를 줄 때 정화가 활발 더 잘 타기는 합니다. 이런 구조면 사실은 본인에게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상관이죠. 올해 사실은 개수들은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모험하고 싶고 가슴 설레는 일을 찾고 싶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이런 에너지가 사실은 좀 강하다. 그게 어느 쪽인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행히 관성 위에, 네, 정관 위에, 정관성이라니까 정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인 거죠. 자, 근데 묘진 이렇게 되고 자기의 이제 대운이나 사주 원국에 인묘진 이렇게 되면은 방합이 되죠. 목 방합. 엄청 강한 목국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묘진이 되면 천간의 간목의 에너지랑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물론 인이 없어요. 저는 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묘지는 뭐 해살로 가니까 이거는 그냥 식신으로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식상관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게 이제 수일간의 정묘월의 이제 특징이에요. 식상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감정 표현에 충실하고 나의 멀리 보는 목표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 육신이나 내 감정이 행복한 쪽을 추구하는 게 식신상관인데, 특히 이제 올해 이 상관이 떴기 때문에 개수들은 나를 드러내는 거, 내 감정을 나타내는 거, 또는 나의 어떤 욕망 속에 갖고 있었던 거를 평상시에 잘 얘기 안 하던 사람도 드러내는 쪽으로. 옛날 같으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근데 지지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행동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걸로 식상관을 쓰는 쪽은 정신건강엔 좋아요. 나의 뭔가를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제 이게 식상관이 강할 때는 관성이라는 걸 이게 이제 하죠. 안정된, 잘못하다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깰 수 있어요. 나의 감정에 너무 취해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는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 모험을 너무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규범이나 제약하는 그거를 어겨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인 거고, 좋은 거는 너무너무 눌려있던 사람이 식상관이 들어왔을 때 되게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껴서 정신적으로는 좋다. 근데 또 이렇게 상관 강할 때는 모험하는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고 행동도 조심성이 없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뭐 직업이 작가나 예술가 쪽으로 뭔가 나를 표현하는 그쪽이면 되게 좋겠죠. 반드시 이게 뭐 대박을 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수생목 에너지로 목이 강할 때는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에너지, 생성하는 에너지, 이게 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 그쪽이면 되게 좋으실 거고, 저는 뭔가 마무리해야 되고요, 막 정리해야 되고요,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이렇게 뭐 하는 쪽이에요. 끝을 마무리하는 쪽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 목의 에너지가 본인들에게 조금 필요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 말고 다른 쪽에서 새로운 거를 뭔가 창출하는 활동 같은 거, 뭐 새로운 걸 배우신다든가, 목의 에너지가 배움도 되기 때문에 배우러 다니신다든가, 뭐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을 한번 만나 보신다든가, 이런 것도 좋으실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어떤 밖으로 나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에너지가 움틀움틀하기 때문에 그걸 애써 참는다는 게,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에서 봄에 막 싹이 트는데 인간은 뭐 겨울이나 가을의 에너지처럼 막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봄에 놀러들 많이 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에너지다. 그랬을 때 이게 본인에게 좋게 작용하기도 하고 조금 나쁘게 작용되기도 하실 거예요. 막 관이 용신이고 뭐 토가 용신인 분들에게 목이 이렇게 강해지면 사실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수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일 관두고 자꾸 밖으로 나가 사람들하고 너무 어울리고 싶어서 미치겠다. 근데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절 능력이 사실은 필요하다. 식상관이 강하실 때는. 그렇게 아시고, 관건은, 내가 3월에 식상관이 엄청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식상관만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식상관을 재성 쪽으로 조금 빼서 목표를 조금, 근데 이 목표가 편제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결과물은 아닐 거고, 약간 멀리 보는 목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그게 당장에 다음 달에 수입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거고, 이 공부나 어떤 작업을 해서 조금 몇 년 뒤에 수입이 날 수 있는, 또는 내 원래의 수입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